지난 30일이었죠. 주요 국가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고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네,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해 기업 해외 진출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 위상을 강화해서 홍조 긍정훈장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콘텐츠 산업실장이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실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자, 대한민국 공무원 시상식에서 홍조 긍정훈장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네. 굉장히 기뻤고 또 제 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공무 수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책임감을 더 한층 느끼게 되었고요. 또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실장님께서는 쭉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이 대외경제국장으로 계시다가 지난해 문화콘텐츠 산업실장으로 임명이 되셨는데요.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업무를 맡고 계세요? 지금 제가 그 문화 콘텐츠 산업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 콘텐츠 산업실은 3개의 국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예. 그게 콘텐츠국, 또 저작권국, 또 미디어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콘텐츠국에서는 주로 우리 전반적인 일반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영화라든지 게임 이런 장르별에 대한 그 콘텐츠를 육성하는 데고요. 예.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다지는 분야고 또 미디어는 방송이라든지 신문 등 이런 유통을 책임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 이 3개의 분야가 하나의 창조 산업의 생태계를 윈윈하는 차원으로 상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발전 전략을 만들어가는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제가 10월에 오후부터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서 이런 창작자 중심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영화 투자 배급 측면에서의 그 표준 계약서를 만든다든지 또는 출판물에 대해서도 어떤 그 저작권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계약서를 만들었고 또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서정가제도 해서 네. 네. 저희가 출판문화 산업의 어떤 발전적인 기틀을 좀 마련했고 또 한편으로 이 콘텐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게임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그런 전략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예. 네. 그런 과정에서 또 한중 FTA가 있었습니다.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됐는데 이 결국은 우리나라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도 많이 진출돼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콘텐츠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그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지금 추진해 가고 있고 네.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장님께서 기재부에서 한 30년 넘게 근무를 하셨고 또 지난 6년 동안은 이제 대외경제 정책을 담당하시면서 기업들이 해외에 잘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주목할 만한 좀 성과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그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에 이제 국장으로 간 게 2009년이었는데 네. 그때 마침 그 2008년에 금융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대외경제국장으로 가서 제가 그 대외경제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부처 장관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예.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또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대외경제 추진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3년 주기로 해서 어떻게 해외를 전략적으로 진출해 나가느냐는 그런 계획을 만든 바가 있고 또 신흥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신흥국의 지역별로 맞춤형 그런 전략을 마련한 바가 예. 있고요. 또 그 당시에 그 FTA가 굉장히 이제 저희가 그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이 추진됐습니다. 네. 그때 있었던 게 지금 뭐 거의 파이널 단계에 왔습니다만 중국이라든지 네. 캐나다, 호주, 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여러 가지 그 FTA 전략이 추진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그 추진 전략을 다 만들었던 게 굉장히 이제 보람이 있었고요. 예. 또 한편에서 그 브릭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브릭스라고 하면 브라질, 러시아, 뭐 인디아라든지 차이나 이런 나라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그 브릭스로 대표되는 이런 나라와 함께 그 경제 협력 채널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 함께 서로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든 게 가장 큰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대외경제국장으로 있을 때 굉장히 중요했던 업무가 지금 말씀드렸던 경제협력이라든지 예. 통상협력 외에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원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사업에 큰 축이 있었는데 아마 그 EDCF라고 하는 그런 개발협력 자금이 있습니다. 그 유상 원조를 하는 건데 예. 그거와 함께 KSP 경제개발 경험 공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국이 경험을 받았던 그런 경험과 지식을 살려서 그 유상 원조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인프라를 지원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경제 발전 경험을 지원해서 우리 기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요. 네. 그걸 통해서 개발도상국은 또 잘 살게 되고 또 우리도 굉장히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개발협력 모델을 만든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과들, 사실 그때 추진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보람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성과를 내시기 위해서는 또 약간 부담감이 컸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업무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다 보니까 네. 그 다양한 부처의 서로 의견을 갖다가 조율하고 예. 사실 입장이 많은 경우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FTA 같은 경우만을 보더라도 그 제조업 분야하고 농산물 분야하고 이견이 예. 차이가 있을 줄는 거는 많이 아실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견을 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결국은 저희는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차원 그리고 국민의 편익을 갖다가 이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조율은 잘 됐습니다. 예. 조율도 잘 됐고 또 저희 이제 충심을 많은 부처에서도 믿어줬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그때 어떤 그런 또 역할들이 지금 이제 문체부로 와서 지금 콘텐츠 산업실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먼저 이번 그 문체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게임 산업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게임 또 너무 하면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애들 공부 언제 하나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있는 곳인데 게임 산업 확대될 수 있도록 어떤 지금 방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게임 산업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게임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인공지능 그렇죠. 산업으로 예.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기능을 갖다가 활용을 하면은 그것이 방위 산업 측면에서도 활용될 예. 수 있는 정말 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서 우려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최소화하면서 게임 산업을 우리 국가의 최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예. 다양한 전략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작년 12월 달에 그 피카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인데 파블로 피카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모두 현실로 된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모두 게임에서 현실화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카소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피카소 프로젝트는 그냥 이름만 따온 건 아니고요. P 했을 때 그게 이제 person, I 했을 때 뭐 innovation 이런 네. 말을 이제 따서 한 건데 결국은 이 게임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인력 배양을 통해서 이런 게임 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차세대 플랫폼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게임 산업이 지금은 온라인 게임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고요. 네. 지금은 모바일 게임 시대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TV를 통한다든지 또 OTT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스마트 TV와 유사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게임을 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예. 또 그 세대들이 거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게임 개발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국내 시장은 상당히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신흥 시장과 잠재 시장, 그러니까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데 진출하려고 있고 또 전략 시장, 확산 시장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제 지원하는 방안을 굉장히 네. 강구하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는 이 게임이 해외로 많이 진출될 수 있도록 개발에서 유통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뭐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라든지 모바일 게임 허브 센터 또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이런 것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네. 한 장소에서 지원함으로써 진출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네.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에 대한 어떤 발전 가능성 굉장히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대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불법 복제 컨텐츠 유통 이 부분도 사실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음악과 영화, 방송, 출판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네, 만화 그렇습니다. 같은 거 해적판으로 보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컨텐츠 산업의 기반은 이 창작자가 네. 존중을 받아야 되고 창작자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그 대통령 업무 보고 시에도 창작자가 존중받는 사회,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저희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저작권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많이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영화관에 가면은 여태까지 굿 다운로드 그렇죠. 해가지고 그런 걸 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네네. 저희가 그때는 영화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이 저작권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서 예.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인식 확산과 더불어 저작권에 대한 단속 강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작권 침해 유형별 또 맞춤형 보호 활동을 통해서 촘촘한 저작권 보호망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저작권 지킴이 센터 발대식을 가졌는데 네. 그 장애우라든지 또 경력 단절녀를 중심으로 해서 집에서 재택 근무 지킴이 네. 또 시니어 은퇴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시니어 지킴이 이런 예. 제도를 거쳐서 그 불법 복제물 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이 현재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단속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작권위원회라든지 저작권 보호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저작권 보호원으로 일원화시켜서 예. 종합적으로 진출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의 불법 다운로드라든지 저작권 네, 침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한중 FTA에서도 많은 내용을 반영했습니다만은 더 한중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이런 우리의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한류가 강화될수록 그런 해외 컨텐츠, 우리 컨텐츠를 해외에서 이제 막기 위한 것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은 K-팝 드라마뿐만 아니라 패션도 있고요, 뭐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앞으로 더 확대할 방안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드디어 올해가 그 한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희는 네.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가 퍼져나갔던 걸 우리는 한류 그랬었죠. 1.0이라고 예. 그러고 네. 또 K-팝을 중심으로 했던 것을 이제 한류 2.0이라고 그러고 지금 저희는 올해를 들여 한류 3.0이 확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류 3.0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별적인 컨텐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가 융합하는 것을 저희가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도 동남아라든지 유럽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이고 또 연령대도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린애서부터 노인층까지 다 즐길 수 있는 네. 융합된 종합적인 이런 한류 상품을 만들어서 진출하는 것을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곧 한류 기획단을 만들어서 물론 이제 한류 기획단은 민간 중심으로 진행을 시키고 정부는 이제 그런 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확산시키려고 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동시에 다른 분야, 제조업 네. 분야에서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는 옛날 같이 한 단위, 개별 단위의 컨텐츠가 아니라 종합적인 컨텐츠가 나가야 되고 이 컨텐츠는 다른 산업과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네. 윈윈할 수 있는 네. 하나의 생활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한류 붐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문화 콘텐츠, 창조 경제, 그리고 문화 융성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벌써 말씀 듣다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좀 계획하시고 계신데 뭐 어떤 마지막으로 우리 뭐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결국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요새의 흐름이 그 기획, 제작, 유통, 확산부터 이렇게 융합적으로 나가야 네.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융합적으로 합치고 거기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금융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컨텐츠 코리아 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요. 네.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융합을 해서 그 종합적으로 진출되는 그런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위해서 뭐 저희가 이제 금융 측면에서도 그동안에 부족했던 그 콘텐츠 펀드라든지 뭐 한중 문화사로 공동 발전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을 그 가미해서 올해는 이 문화 산업이 보다 새롭게 융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하신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콘텐츠 산업실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